자, 오늘은 이메일 사연 분석 편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저희는 4개월밖에 안 사귄 커플이에요. 시호님 영상을 보고 만난 기간과 재회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고민하다가 용기 내어 사연 작성해봅니다. 저는 24살 여자고 빠르게 취직해서 현재는 천안에서 2년째 일 중이고요. 남자친구는 26살로 같은 동네에 살고 있고 현재는 졸업한 상태, 취업 준비생입니다. 저희는 남친의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어요. 서로 번개가 팍 튀었다고 해야 되나요? 연락은 4일 정도 하다가 만나자마자 서로 마음에 들어서 사귀게 됐다. 하지만 알아가는 시간이 짧아서 그랬던 건지 초반부터 다투던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주로 연락 문제였고 제가 항상 연락에 집착하는 편이었어요. 남친은 계속해서 노력해줬지만 전 투정만 부리는 시기였죠. 지금은 시호님 유튜브를 접하고 나서 어떻게 행동했어야 하는지 그리고 잘못은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크게 다투었던 일이었는데 제 생일날에 다투게 되었어요. 연애를 2022년 4월경에 시작하게 되었는데 마침 5월 11일이 남친 생일이었어서 전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시가 50만원 이상 하는 시계를 선물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친이 깜짝 놀라면서 좋아해주길래 그 당시엔 저도 기분 좋게 생각했고요. 그런데 제 생일날 남친과 만나게 되었는데 남친이 케이크만 달랑 사온 거 보고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땐 그랬어요. 난 이렇게 널 좋아해서 값비싼 시계를 선물해줬는데 넌 이게 단가? 라고 속마음으로 생각하게 되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보상심리인 것 같아요. 참 미성숙하죠? 전 이게 잘못인지도 사실 몰랐어요. 시호님 유튜브 보면서 그래서 그거 누가 시켰어요? 본인이 잘 보이려고 해놓고 그 대가가 안 돌아오면 본인은 착하고 선한 사람이고 남들은 쓰레기예요? 참 천사들 납셨네요. 하시는 거 듣고 너무 찔렸고 그 당시 제 일이 아님에도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맞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제가 한 건데 너무 미련하고 미성숙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이라도 알았다면 뭐 됐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뭐 본인이 다 하셔가지고 긴 말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 문제로 인해 남자친구는 난 이제 졸업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너처럼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나름 준비한다고 준비한 건데 너무 화가 난다고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서로 엄청 싸우게 됐어요. 전 그게 아니라고 했지만 남친은 들을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게 8월 2일이었고 남친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일주일을 시간을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8월 3일 아침에 남친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저를 잘해줄 자신이 없다며 자신의 주제에 맞지 않는 여자를 만난 것 같다고 다른 남자를 찾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제가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역시나 소용없었어요. 한 일주일을 울고불고 매달렸던 것 같아요. 남친에게 꺼지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매달렸다. 그때 당시 다른 제외업체의 상담을 받고 이별을 수용하는 장문의 문자를 보냈지만 일십 상태로 끝났습니다. 제외업체에서는 제외 불가능이라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던 중 시호님 유튜브를 보고 나서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을 해버렸는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원래 상담 내용인데 이번에 사연 분석 시작하니까 변동된 상황이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했더니 변동된 사항이 있다고 추가로 사연을 더 작성을 해주셔가지고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연락을 안 하다가 9월 초에 전 남친에게 연락을 또 했습니다. 맞아요. 급발진이죠. 그런데 연락을 받더군요. 잘 사냐는 말에 잘 산다고 왜 연락했냐고 전 남친이 얘기해서 그냥 그 전 일들이 너무 미안했어서 연락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 할 거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여러분 제가 다 끝난 일 가지고 사과할 거면 연락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게 왜 제가 그런 말을 했냐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뉘우치고 뭔가 반성을 해서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은요 사실 뉘우치지도 반성하지도 안 하고요. 그냥 본인들이 을이기 때문에 을의 행동을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사과만 하려고 연락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걸 사과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약 판다고 생각할까요? 말은 안 해도 약 판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왜? 상대방이 부정적인 상태일 때는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대가 여러분 말을 수용할 상태가 아닌데 계속해서 이렇게 당근을 주시면 인간관계는 어떻게 된다? 학습을 하고 더욱더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려는 것은 사과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상대방 반응을 끌어내려고 하는 을로서의 수작에 가깝다.
전혀 반성한 거 아니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이 뭐 사과하려고 연락해도 되나요? 이걸 나한테 물어본다는 게 이게 여러분이 정말로 사과하려고 싶어서 너무 미안하고 내가 반성을 해서 연락을 하는 걸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러다가 미안하다고 안 하겠다고 하고 이틀 뒤에 다시 연락했어요. 전 남친은 연락을 또 받았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서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 잠깐이라도 보자고 약속을 잡았는데 전 남친도 수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약속 시간이 다가오면 전 남친이 바쁘다고 회피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바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저를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바쁘다는 건 핑계고 저를 싫어해서 안 만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그 질문상. 전 남친이 저를 싫어하는 상황인데 정말 제의가 될까요? 이런 질문 안 좋아하시는 거 잘 알지만 너무 힘들어서 질문을 한다. 이런 질문 사실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게 너무 나약하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봐. 어차피 그런 자존감 상태면은 제의가 안 되는데 안 되는 질문을 하니까. 근데 질문을 이거 딱 하나 주셔가지고 이 남자 심리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내담자님들 마음이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하는 저도 사실은 과거엔 이런 우리 내담자들이 했던 행동을 똑같이 했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나도 솔직히 이걸 꾸짖는 게 가끔 맞는가?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뭐 어떻게 본인들이 상대방의 심리에 대해서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건데 아마 우리 내담자님의 남자친구는 마치 이게 어떻게 비유를 해드리냐면 보험하는 친구로 비유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보험을 파는 친구인데 소문도 안 좋아. 보험 팔다가 인간관계도 다 작살내버리고 상종하지 말라고 소문도 되게 안 좋은 친구인데 더군다나 이제 여러분과 오래 연락도 안 한 친구야.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에게 이제 이 친구가 여러분에게 이제 연락이 오는 거죠. 땡땡아 잘 지내고 있냐? 오랜만에 보고 싶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정말 이 친구가 순수하게 내가 정말 잘 지내는 게 궁금해서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내면은 정말 깨끗한 거야. 하지만 보통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얘가 또 보험을 팔려고 연락한 거 아니야? 다른 친구들까지 일터는 이제 나까지 작업하네? 라고 생각하겠죠. 이게 보통 상식적인 일반인들의 생각입니다. 지금의 상황도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이 남자도 내담자님이 너무 불편할 텐데 연락을 받아주고 만나는 것까지 성사를 한 거 보면 이 남자도 미련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 내담자님이 믿기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신뢰감이 없는 거죠. 왜? 이별을 수용한 적이 없으니까. 이별을 수용하는 문자를 보내면 뭐예요? 행동은 매달리는 건 매한가지인데. 그러니까 이 내담자님의 지금 태도를 보고 이 남자가 내담자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나한테 또 보험 팔라고 약 팔라고 연락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본인만 힘들어 죽겠는 것 같죠? 상대도 똑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너무 사랑하고 좋았는데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마음이 뭔지 압니까? 이 남자 마음이 지금 그럴 거예요. 극단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고 나서 이 사기꾼을 이제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사기꾼을 갖다가 손절을 했는데 사기꾼이 되게 친절하게 다가온다고 해서 이 사기꾼을 여러분이 믿게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사기꾼이 어떤 흑심이 있나 더 의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태도가 마치 이런 태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가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연락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별을 수용한 태도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약 파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남자가 선뜻 다시 만나고 이렇게 하기에 부담감이 너무 큰 거예요. 이 남자 입장에서는 서로 헤어지기로 했는데 우리 내담자님 연락도 딱 봐도 이 불편해 보이는 제스처가 다분했을 건데 이 아무렇지 않은 척 의미 없는 연락이나 계속 이어가니까 본능적으로 나한테 매달린다고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이렇게 쿨한 척 한다고 해서 재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은 여전히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데 쿨하게 행동하면 재해가 되냐고 하는 말이 이게 딱 이 사연이에요. 그래놓고 여러분 대부분 일반인들 어떻게 생각해요? 날 싫어해서 그런가 보다, 마음이 떠나서 그런가 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서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전부잖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심리 분석을 하고 나면 그딴 마음이 있어요? 애초에 그런 마음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분명 미련이 있어서 이 남자도 연락 받아주는 거고 이 남자도 힘들어하고 있고 하지만 신뢰감이 들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하는 질문 있죠? 상대방에게 연락이 오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제일 좋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궁극적인 말이 뭐냐면요. 연락이 오면 뭐 하냐는 거예요. 99%가 이런 상황인데
밀어내진 거를 찾아서 상대가 미련이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제가 왜 후폭풍이 쓰잘데기 없다고 하는지 알겠습니까? 우리 내담자님은 여전히 매력 있는 여성이에요. 다만 지금 상황이 서로 너무 불편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가지고 다시 접근하세요. 잘 될 겁니다. 우리 내담자님 좀 정신 차리세요. 자, 이메일 사연 분석편은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비타민 시온이었고요. 감사합니다.